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참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이 얘기 보면서. 구조적 다수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전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 협조적인 의석수가 180석이 넘고요. 민주당 여당 의석만 해도 160석이 넘고요. 그렇죠.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다 해서 다른 자유민주당, 뭐 기본소속당 해가지고 우호적인 의석수가 180이 넘는 조건이야. 취임할 때부터요. 네. 그리고 지지율 대단히 높았고요. 그럼 민주당 집권당이 대통령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유지가 되면 선거마다 다 이길 거고 민주당이. 집권 초반엔 또 그렇게 보였죠. 네. 네, 주식만 올라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풀릴 텐데 뭐 때문에 구조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의원 워크숍에서 뭐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무슨 제3의 길 운운했다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본분에 어긋나는 거라 봐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렇죠. 여당 워크숍에 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집권당이야. 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에요. 왜 제3의 길 같은 걸 해요? 그리고 우리 제3의 길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 한 거예요. 민주당은 제2의 길을 갔던 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대중경제론, 서민과 중부선천의 정당 이게 이미 제3의 길이에요. 이 제3의 길로 와서 정권 교체하고 네 번째 정권이 설 정도로 성공한 길이라고요, 이게. 이걸 내버리고 무슨 제3의 길을 또 가요.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에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의원 워크숍에서 감히 비서실장이 그런 소리를 해요? 저는 보면서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거였어요. 무슨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그래. 아니 국민 주권을 절로 보는 거예요. 뭐 어디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국회의원 160명을 모아놓고 되지도 않는 훈계를 하고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그도 아니에요. 무슨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진짜 조목조목 제가 다 비판을 하려면은 시간이 진짜 뭐 한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조적 다수론이 불가능하다. 왜 그런 걸 하느냐 대통령이 180석이나 있고 일만 잘하면은 본인 문제도 잘 해결되고 잘 될 텐데 왜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하느냐. 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건 본인이 아까 집권연합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탈 털어가지고 여러분 이번 대선 때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40년 만에 계엄이라는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또 겨우내 윤석열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 관저에서 공권력과 대치하는 장면을 우리가 겨우 내내 봤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투입해서 겨우 체포가 됐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탄핵이 됐어요. 탄핵도 탄핵이 기각되느니 마느니 당시에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겨우 천신만고 끝에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되니까 일이 다 끝났나요, 여러분? 응? 탄핵이 되니까 일이 다 끝났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대법에서 원심 파기가 돼가지고 대선 전에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극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대선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는 몇 %였습니까? 여러분 49%였어요. 계엄을 하고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대선을 치렀는데 49%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49%, 즉 유시민이 얘기했던 진보 개혁연합이 진보 민주연합의 최대치가 49%였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보수 세력이 분열이 돼서 그렇지 지난번 윤석열 때처럼 1대1로 붙는다면 여러분 1대1로 붙는다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까? 또 51대 49로 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선거는. 지금 유시민이 얘기했던 집권연합 진보 집권연합이라는 것이 49%인 거야. 최대치를 다 박박 끌어 모아가지고 있는 표 없는 표 다 모은 게 49%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다음 대선으로 갔는데 보수 세력이 연합을 했어. 보수연합 보수 집권연합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진보 집권연합이 또 생겼어요. 1대1로 붙었어요. 그럼 51대 49로 지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의석수가 180석이라고 해서 다음에도 180석이 나오는 겁니까? 또 180석을 총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유권자 구조냐고 지금 이게. 그러면 참 저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어. 그런데 49대 48로 졌잖아요. 정권 뺏겼잖아. 또 윤석열이 탄핵이 됐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또 하던 대로 진보 집권연합으로만 가. 우리가 진보 집권연합으로 간다 이거예요. 가면은 또 49가 나오잖아. 그럼 또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쪽에서 단일화가 되면은. 그럼 지는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계속 진보 민주당 한번 보수당 한번 민주당 한번 보수당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정치 구조를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런 진짜 무간지옥과 같은 악순환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51대 49의 구도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조적 다수론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유시민은 약을 팔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49인 거예요. 여전히 49인 거야. 근데 이 49를 극복하기 위한 49를 적어도 51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하라고? 노무현이 했던 것처럼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이 하는 얘기는. 그럼 문재인이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은 다음은 한동훈이한테 정권을 넘겨주겠네.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이 되겠네요. 유시민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 그 다음에 김민석 대표의 연속 집권론.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아주 위태로운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그죠? 겨우겨우 집권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다시 과거로 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불안정한 정치 구조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야. 이 구조를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구조적 다수론이에요.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부터 냉정한, 이건 뭐 대통령님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님의 구조적 다수론은, 자, 이쪽에, 그 전에 그 얘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제3의 길을 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맞아요. 중도의 길을 간 거 맞아. 중도 보수의 길을 갔죠. 근데 그 길을 유시민이 노무현도 갔고 문재인도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과 문재인의 길이 같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중도 보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과 문재인의 길이 같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중도 보수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도 중도 보수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김대중이 처음 시작한 길이고, 노무현이 따라간 길이고, 문재인이 따라간 길이고, 이재명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건데? 에? 이재명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유시민의 말대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아니, 노무현, 문재인이 김대중의 길을 간 거면은 그건 중도 보수의 길을 갔다라는 얘기고, 그럼 그 중도 보수의 길을 이재명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왜 시비를 걸어?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 같잖아. 왜 거짓말을 하고 어제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아주 사기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이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김대중의 길과 김대중의 중도 보수 노선하고, 자, 그 다음에 노무현과 문재인의 저는 진보 개혁 노선이라고 봐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질소 진보 노선인데, 질소 개혁 노선인데, 어쨌거나 지금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을 비롯한 친문 세력들은 민주당이 진보 개혁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실패했어. 근데 김대중의 중도 보수의 길만 유일하게 성공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을 한 거예요. 즉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 문재인의 길은 달랐어.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은 민주당의 창업자인 김대중의 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김대중의 후계자였던, 김대중이 낙점했던 김민석 대표도, 자, 문재인하고 노무현과 문재인 친문의 노선은 실패를 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한 거야. 즉 유시민의 진보 연합론은 49라는 언제나 위험한 지지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설령 한 번 정도는 집권에 성공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집권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의 집권 연합론, 이거는 이해찬 전 총리의 진보 연합론하고도 일맥한다고 봐요. 생각이 다른 거야 이거는. 유시민이 이해찬 전 총리를 내세워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저는 이해찬 전 총리님도 진보 연합론에 가까웠다고 봐요. 저도 과거에는 진보 연합론자였어요. 진보 개혁 세력이, 진보 민주 세력이 연합을 해서 집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저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자, 언제든지 이것은 수구 보수 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내줄 수 있는 위태로운 전략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두 차례의 실패를 통해서,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실패를 통해서 한마디로 진보 연합론은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검증이 됐어.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진보 연합론으로는 우리 민주 세력이 연속 집권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야. 언제든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과 같은 구태 세력이 재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생각은 뭐냐? 자, 가자 이거예요. 다시 중도 보수 노선으로. 그래서 자, 민주당을 개혁 세력부터 자, 중도 보수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자라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대표의 생각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과연 이게 다 포괄이 되겠는가? 즉 이현주하고 최민희가 한 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유지가 되겠는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걸 확인한 거예요. 즉 이재명과 털레반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과연 공존이 가능하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 경험한 바입니다. 이현주와 최민희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민희는 이현주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현주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즉 조국과 김용남이 민주당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털레반과 뉴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과연 공존할 수 있겠는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 보여줬던, 즉 개혁과 중도 보수까지 모두 포괄해서 민주당을 거대 집권당으로 만들겠다. 구조적 민주당의 큰 틀을 구조적 다수로 만든다라는 이 전략이 자칫 잘못하면 양쪽 모두를 잃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님 역시 짜왕. 예, 유시민 듣고 있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좀 무슨 얘기냐면 털레반은 털레반대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어 지금. 저는 이게 한 10% 봅니다. 예, 털레반 한 10% 봐요. 민주당 이제 유권자의 비중으로 보면은 뭐 45%처럼 유시민은 이제 착각을 하고 있지만 45%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다. 전체 유권자의 비중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한 30%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비중에서는 한 10% 정도가 될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김어준의 선동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어. 그게 여론조사로 확인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털레반들이 날뛰니까, 정청래가 날뛰고 김어준이 날뛰니까 뉴 이재명, 이제 민주당이 바뀌었나? 민주당이 이제 우리까지도 뭔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도 정당으로 바뀌었나? 해서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 유권자들이 자, 정청래, 조국, 김어준, 유시민한테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10%가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봐야 돼요, 현재 상황은. 즉, 털레반 10%도 떨어져 나가고, 뭐 좋게 얘기하면 진보 쪽이죠. 왼쪽에 10%도 떨어져 나가고, 오른쪽에 10%도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뽀님, 이 대통령을 내 생에 만난 걸 감사해라. 되먹지 못한 사기꾼 유시민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잘 나갈 때, 분위기가 좋을 때는 60이 됐잖아. 대통령 지지율이 60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 10%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중도 쪽에 10%도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전체가 60%가 됐어. 그런데 이 안에서 싸움이 나버리니까 이쪽도 등 돌리고 이쪽도 등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묶어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김어준이 흔히 코어라고 주장하는 이 털레반들의 지지도 받으면서 또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도 받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욕심이 과하면 모두를 잃게 되는 거죠. 마치 욕심 많은 강아지처럼 전 된다라고 봐요. 욕심 많은 개처럼. 이소부화의 욕심 많은 개가 자기 입에 물고 있는 뼈다귀가 개울가에 비친 모습을 보고 짖다가 자기 입에 있는 뼈까지 놓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저는 과감히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감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중도 보수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적 다수론이 민주당 혼자서 60%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고 과감하게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10%를 이동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대담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40%라면 지금 구조는 이래요. 지난 대선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 40%, 그 다음에 진보 뭐 9%, 10%예요. 이게 현재 유권자 구성이야. 그러면은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0%를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거야.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털레반 10%가 떨어졌어. 예, 그 대통령한테 등 돌렸어요, 유시민 얘기대로. 그 대신 오른쪽에서 10%를 가져와. 그러면 그대로죠, 40%? 40% 그대로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이 40%, 민주당 40%, 그 대신 이 왼쪽에 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보 20%. 이 구도를 만들어서 60%의 구조적 다수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털레반 10%는 조국당이 됐건 진보당이 됐건 왼쪽에 주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욕심 많은 강아지처럼 돼버린다고.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줘라. 그 진보 세력, 우리 그 김민석 대표가
신장식 대표 만나가지고 그 얘기 했잖아요. 하라고. 스스로 힘을 키우라고. 힘을 키우게 도와주자고요. 털레반 다 데려가서 20% 만들어라. 진보는. 니네 힘으로.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은 오른쪽에 가서 40%를 만든다. 그래서 합치면 60%잖아? 선거 때는 연대하면 돼요. 응? 선거 때는 연대하면 된다.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 그죠? 계속해서 민주당이 혹은 진보 민주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구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유시민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을 저는 김어준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국을 정청래를 과감하게 내쳐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대담하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다. 저 사람들 주장에 끌려다니면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면은 구조적 다수로 갈 수 없다. 그게 제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워크숍 때 그 강의한 걸 가지고 유시민이 대먹지 못했다라는 막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지금 유시민이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왜 강훈식이 워크숍 한 거를 아니 비서실장이 가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여러분 유시민이 걸고 넘어졌을까요? 요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김민석 대표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제3의 길 이거를 까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했던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근데 너무 과하잖아. 그죠?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먹지 못하게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니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의원들 데리고 강의하는 게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정답이. 그죠? 강훈식이 여기 있잖아요. 강훈식이 제 백드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모르는구나 여러분. 강훈식이 제 백드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유시민 씨가 까는 거야. 저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방송에서. 이 뒤에 왜 4명의 인물을 배경에 놓고 제가 방송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 자, 제가 무서운 놈이죠, 여러분. 유시민이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쟤네들 생각에는 김민석만 죽이면은, 김민석은 이제 앞으로 죽이려고 하겠죠? 김민석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 서울시장 선거를 지게 만든다든지, 총선에서 지게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김민석을 죽이면은, 그러면 이제 정청래가 살아나겠죠? 그런, 생각을 지금 아이디어를 막 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털레반 애들이 모여가지고 양정철 조털레유가 모여가지고 야 이제 김민석을 보내면 된다. 우리가 45%나 있다. 그래서 김민석이 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건 총선이건 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청래가 다시 당대표가 되고 조국당하고 합당해가지고 당대표 되면 합당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지. 이런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죽이기뿐만 아니라 김민석 죽이기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김민석 죽이기는 더 쉽죠. 왜? 선거를 지면 되니까. 선거를 지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누굽니까? 코코힐링님, 강훈식 실장님 서울시장 나오면 또 친문 안 될까봐 미리 작업하는 거겠죠. 한심한 유시민. 서울시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장 당장 서울시장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승리를 하면은 이제 차기 유력 주자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김민석 날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올 건가? 그걸 쟤네들도 또 고민을 하는 거 아니야. 자, 김민석 보내는 방법. 조국이 알려줬어요. 통합시동 걸자마자 삐걱. 조국 후보 될 것. 강북구 안양 오라. 그리고 조국이 어제죠? 어제 이제 SNS에 이현주 강북구 지역에 꼭 후보 낼 것. 이래갖고 입장을 밝혔어요. 얘네들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 시덥지 않은. 이게 무슨 뜻이냐? 총선을 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죠? 예?
이현주 강북구 지역구에 쉽게 말해서 조국당에서 후보를 내면은 조국당 후보가 당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한 얘기는 이현주하고 강북구를 겨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현주 강북구를 겨냥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주당 총선을 지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조국의 계획인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겠지?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거예요, 조국당에서. 조국이 나와. 뭐 조국이 본인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와. 그러면 쉽지가 않지 또. 누가 나오건? 그 선거 지면 어떻게 돼요? 김민석 대표가 재신임 받겠다고 했잖아. 그 재신임 한다고 또 난리가 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총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선 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게 하는 방법이 간단하지. 조국당에서 전국의 후보를 내는 거야, 막 쫙, 그죠? 수도권에 격전지마다 다 후보를 내, 조국당에서. 그러니까 5%, 3% 가지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번 이제 평택처럼 만드는 거지, 평택처럼. 그러니까 평택이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갖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졌어. 그러면은 김민석 대표가 뭐 차기 대권은커녕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이 판을 짜는 거야 지금 벌써 얘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김민석이 날아가면은 친명에서 그러면은 아유 야 우리가 졌으니까 정청래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강훈식이 이제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겠지, 그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깔 거라니까 이제 유시민이 어떻게 하나 봐요. 지금 이 순서대로 까고 있잖아, 그죠? 이재명, 김민석, 그 다음에 강훈식, 다음은 한준호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구조적 다수, 얘네들이 유시민이나 지금 정청래, 그러니까 조털레유가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네 말 안 들으면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네 말 안 들으면은 민주당을 망하게 하겠다. 이재명 정부를 망하게 하겠다. 정권을 극우 세력들한테 넘겨주겠다라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얘네 말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어. 정청래 당대표 만들어주고 조국하고 합당해주고 조국하고 합당해주고 이걸 다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아 그래 야 이거 우리 선거 지면 안 되지 다 받아줬어. 그럼 중도층이 또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노무현 문재인 때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지는 거야. 이거 보십시오. 예, 저는 이게 미키루크가 이거 옛날 기사인데 미키루크가 이게 그 정청래 이제 뭐 우뇌인가 좌뇌인가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미키루크가 제가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강훈식 실장이 그 강의를 했을 때, 요 제3의 길 관련해서 강의를 했을 때, 영국 노동당식 제3의 길을 언급을 했다, 이랬는데, 당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전당대회에서 좀 빠져주실래요? 라면서 글을 길게 썼어요. 뭐 기회주의가 어떠니, 이현주랑 하지 말라는 둥 막 글을 길게 썼어. 그래서 제가 이게 미키루크가 이런 양말 팔리는 사람인데, 저는 무슨 이론적인 어떤 논쟁을 할 만한 그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미키루크가 그 사이에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지식이 많이 늘어난 건지 뭐 지능이 뭐 좋아진 건지 제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유시민이 까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유시민이 써준 거구나. 왜? 아,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유시민이 써준 거구나. 뭐 직접 써준 건 아니겠죠. 예. 근데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 이 미키리코가 이분이 주로 뭐 이게 이제 개장수랑 비슷하거든. 그냥 몸 쓰고 그냥 막 들이받고 뭐 이런 인물인데 아니 무슨 뭐 이게 뭐 제3의 길이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썼나 좀 의문스럽다 그랬더니 예, 지금 보니까 이게 유시민이 대필한 거 아닌가라는 예,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예. 자 그리고 한마디만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유시민 얘기는 그 뒤에 또 할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그래 요거 12시 다 됐네. 요거까지 보내드리고 예. 되겠네요. 12시 좀 넘으면 끝나겠네요. 예. 자 유시민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에서 진심으로 민주당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한마디. 민주당원으로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거 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이성이 잠들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내가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투표권이라는 거는 탄원과 같아요. 탄원. 대통령도 그 말씀 한 적 있어요. 투표권은 정말 수만 년의 역사에서, 문명사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투표권이 탄원이에요. 우리 지금 대항할 수단이 없습니다. 일반 당원들이 뭘로 대항하겠어요? 눈을 뜨고 관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원으로서 당원의 권리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믿으면서 그 탄원을 비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당하시고 지금 뭐 일반 당원으로 돼 있는 분들은 다시 돈 내시고 그렇게 해서 300만 당원을 만드세요. 네. 너무 배신감이 들지만 차분히 완전히 이제 정치에 뛰어든 거죠, 지금. 그죠. 본인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당원들 머릿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300만 당원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이제 절대 안 나간다는 얘기죠. 예,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괴롭히고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김민석 대표를 흔들어 놓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너무나 명확히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안 나가요. 나가게 만들면 됩니다. 안 나가면 나가게 만들라. 예. 민주당 당원들을 쟤네들이 뭐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늘릴 수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중도 보수의 길, 제3의 길을, 저는, 흔들리지 말고, 예, 그냥 가셔야 됩니다. 뭐 계속 흔들어 댈 거예요. 뭐 아무리 입당을 안 나가요, 쟤네들. 뭐 탈당을 협박하고 분당을 협박하고 말로는 그럴 텐데 나가봐야 예, 찬바람이라는 거, 예, 나가봐야 개고생이라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시민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대표 저런 당 내부에 예, 뭐 비주류죠 이제는. 예, 비주류 세력들이 저렇게 저항하는 거에 전혀 동요하지 말고 예, 본인의 길을 대담하게 예,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